안녕하세요. 평택북부 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입니다. 오늘 2022년도 평택북부 장애인복지관 사업 설명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선물과 같습니다. 새로 받은 선물의 포장지를 풀어볼 때처럼 기쁨과 설렘, 기대가 한자리에서 꼽힙니다. 새해 1년을 운용할 다양한 계획들로 마음이 바쁘실 줄 압니다. 평택북부 장애인복지관 역시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2년도에도 당사자와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옹호인 활동과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구현해 가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개별화, 소규모화, 가족 중심의 서비스로 당사자의 건강한 자립과 배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발견한 꿈을 이뤄 가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행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북부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장순영입니다. 2022년 사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택북부 장애인복지관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장애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비전과 우리는 당신의 행복한 꿈을 응원합니다 라는 미션 아래 당사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설명회에 앞서 2021년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사업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였습니다. 평택북부 장애인복지관도 직원들의 고민 끝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1년 변화에 따른 주요 성과를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택트에서 온택트, 이제는 인택트로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자조 모임과 교육을 진행하고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가족 홈캠핑, 소규모 나들이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취업자 동문회, 유튜브 및 SNS 등을 활용한 컨텐츠 제공을 통해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당사자 가정과 지역사회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식 개선 및 권익 옹호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환경 제공입니다. 복지관 자체적으로 만든 동아를 활용해 컨텐츠를 개발하여 인식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퀴즈 대회, N행시 공모전, 동화책 전시회 등을 통해 시민 참여 활동을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안정적 서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평택북부 장애인복지관은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수립하여 치료교육 사업, 영유아 조기 개입 서비스,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취업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장애인 취업 40명,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21명의 성공으로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평택북부 장애인복지관은 당사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중심 서비스를 위한 배움 실천과 현장 적용. 두 번째, 개별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및 적용. 세 번째, 시민 옹호인 및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현. 네 번째, 당사자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 다섯 번째, 아동, 청소년, 성인기 평생교육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2년에도 평택북부 장애인복지관은 당사자의 행복한 꿈을 응원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북부 장애인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장 박원비입니다. 기획운영의 운영 방침 및 주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장애인의 의사존중 및 참여 제공입니다.
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받을 때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이용인 분들에게 자기결정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관 행정의 체계화 및 표준화입니다. 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 체계화를 갖추고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합니다. 세 번째, 예산, 시설, 장비 효율적 운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예산 사용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보수와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시설의 쾌적한 환경 및 편의시설 유지합니다. 시설의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해 이용인 분들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사 및 회계관리, 서무행정, 기획 및 홍보, 고객만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지원팀의 2022년 주요 업무 방향입니다. 기획운영지원팀에서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도입하여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평택북부 장애인 복지관을 플러스 친구해주시면 복지관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접해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북부 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를 소개해드립니다. 2021년도 하반기 개편된 평택북부 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에서는 웹상에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분들을 위해 음성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치료 프로그램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의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분기별 소식지와 상시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복지와 소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AAC 도입을 통한 이용 편의 제공입니다. 보안대체 의사소통 AAC 현판으로 시설을 단장하여 보다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특히 도서관, 치료실 등 기관 이용인이 원활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소설, 시집 등 도서 대여를 이용하실 수 있고 복지관에서는 휠체어, 워커 등을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동 보장구 대여와 프로그램 대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031-615-397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접수 및 대관과 대여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2022년도에는 1일 2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이시는 운영 코스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 30분, 오후 4시에서 5시 30분입니다. 북부복지타운 방문객 이용인 분들도 모두 이용 가능하시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기간을 즐겁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례지원팀 팀장 남예슬입니다. 상담사례지원팀은 당사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담사례지원팀에서는 사람 중심 생각을 통한 당사자 지원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담사례지원팀의 주요 사업은 상담사업, 사례관리사업, 일상생활지원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담사업은 지역 주민과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와 장애인 재활 정보에 대한 안내와 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수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층적인 접수 상담을 통해 당사자와 그 가족이 원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이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강점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의뢰에 연계하여 도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 지원 사업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이 안전을 유지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주와 식을 기반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생활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위생 지원을 위한 임의용 서비스와 세탁 지원 서비스, 건강한 문화여가 지원을 위한 정서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정 내 복지 서비스 제공 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지속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사례지원팀의 2022년 중점 사업은 긍정적인 당사자 소개 및 지원 설명서 작성입니다. 사람은 성격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 당사자분들의 경우 더욱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상사일 수도 있을 텐데요. 당사자와 마주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원 설명서를 통해 강점을 중심으로 당사자를 소개하고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잘 서포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환경에 가더라도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담사례지원팀에서는 사람 중심 생각을 기반으로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 당사자의 생각과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유의미한 경청을 통해 당사자의 욕구를 보다 더 자세히 파악하여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권익05 팀장 이학연입니다. 지역권익05 팀은 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권익을 옹호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역권익05 팀의 운영 방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함께하는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생애 주기에 적합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역권익05팀 주요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동아리를 운영하여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선용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 및 위기관리, 금전관리, 가사 및 위생관리,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기술 등을 주제로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 당사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장애 당사자, 보호자,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권익옹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로 쉬운말 그림 안내서를 제작하고 지역사회에 배포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식개선 사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도 운영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사생대회, 퀴즈대회, 콘텐츠 개발 및 배포 등의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며 시민 옹호인을 양성하여 인식개선 그림책을 제작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등 시민 주도의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평생교육지원팀 팀장 이미소입니다. 가족평생교육지원팀은 장애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프로그램 개강을 앞둔 사업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령기 이후 배움의 기회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운영됩니다. 과목은 총 8과목으로 진행되며 이용료는 월 7만원입니다. 모집 절차는 보이는 것과 같이 참여 신청서 접수를 통해 서류 접수자 대상으로 적격성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스포츠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스포츠 프로그램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과 발달 지원,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7월, 9월부터 12월, 반기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총 12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이용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주시면 되며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2022년 가족평생교육지원팀의 방향성과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향성 하나, 장애인의 경험을 확대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큰 이슈 키워드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신규 개설하였으며
문화여가 활동의 활성화와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프로그램을 일부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함께하는 가족 외부 활동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방향성 2. 장애 친화적인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기획 행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 간의 문턱을 낮추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족평생교육지원팀의 다양한 활동과 소소한 일상을 담은 홍보 컨텐츠를 개발하여 정기적인 게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성 3. 느린 학습자의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느린 학습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 관계 증진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 진로 체험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복지관 내부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느린 학습자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평생교육지원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능향상지원팀장 이용환입니다. 기능향상지원팀은 장애 및 발달 지원으로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전문화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 아동이 건강하고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 치료교육센터에서는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를 통한 1:1 개별치료 제공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그룹치료,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코칭,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전문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2년 우리 복지관 치료교육센터에서는 치료사 이용자 간 신뢰 구축, 아동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아동 치료의 가족 중심 지원 체계 확립, 이 세 가지 목표를 사업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역별 치료사와 이용인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치료 아동의 성향, 장애, 발달 상황 전반을 고려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아동이 치료 서비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치료 후 상담 및 코칭을 통해 보호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치료실에서의 치료 서비스 외에 이루어지는 보호자 상담, 상담을 통한 가정 내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치료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중심의 활동을 또래 아동과 함께 참여하여 경험함으로써 아동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건강하게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동 치료의 가족 중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 및 발달 지연 아동을 양육하면서 보호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아이와 소통하고 발을 맞춰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호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 아동이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에도 치료교육사업, 그룹 연계치료, 어울림 행사, 사례회의, 가족중심 조기 개입 등의 사업이 기존과 같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2022년 사업 방향에 맞춰 새롭게 진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성 향상 증진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그룹 치료, 연계 치료를 확대한 사회성 향상을 위한 그룹 활동, 우리 가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치료 아동 4명이 한 팀이 되어 치료실 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외부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치료사 및 사회복지사는 참여 아동에게 공감놀이, 협력놀이, 감정놀이, 경쟁놀이, 책임놀이 총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참여 아동 간 긍정적 사회성 발달 및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가족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부모 아동 상호 공감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놀이 활동 전문가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에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여 올바른 놀이 방법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성장기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장애 및 발달 지원 아동의 긍정적 성장 발달을 위해 다양한 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료 서비스 외에 아동이 일상생활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마음에 되새기며 이용 아동의 욕구에 맞는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지원팀장 원수정입니다. 2022년 직업지원팀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업지원팀은 직업적응훈련사업, 취업지원사업, 전환교육, 직업평가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지원팀의 주 역할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를 돕는 것이 저희 직업지원팀의 주요 역할입니다. 직업지원 서비스 이용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 서비스 이용을 위해 문의하시면 직업지원 상담 및 구직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직업평가를 실시한 후에 적격성 결정과 직업재활 계획 수립 후에 직업적응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직업적응 훈련반은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취업을 위한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취업 알선과 취업 후 적응 지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직업적응 훈련은 일상생활 훈련, 지역사회 적응 훈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 15세에서 만 40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대상입니다. 훈련을 통해 직업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할 직업적 기본 소양을 배우고 있습니다. 직업지원팀의 사업의 주요 핵심은 장애인 취업지원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를 통해 개인별 맞춤 진로 방향을 설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 직업적응 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바로 취업 알선, 취업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이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적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내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사회로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 직업체험, 모의 면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직업지원팀의 2022년 주요 사업은 장애인 자립기반 사업의 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넘어 자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를 바탕으로 한 금융교육, 올바른 이성교제를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그 밖에 장애인 취업자 대상 여행 프로그램, 자조모임, 동문회 등을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진정한 자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